안녕하세요. 저는 환갑을 앞둔 여성입니다. 저는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딸 하나 있는 거라 제 나름 애를 썼는데 자식 농사가 제 뜻대로 안 된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말이더라고요. 만약 누군가 저에게 딸을 또 낳아서 키울 거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무자식 성팔자로 살겠다 할 것 같아요. 자식 덕을 보려고 자식을 낳은 건 아니지만 전 자식 때문에 소가리를 많이 했거든요. 저랑 남편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꾸준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엄마가 애를 키워야지 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딸이 몸이 약해서 병원에 자주 다녔거든요. 그때는 보험이 잘 되어 있긴 하나 병원비가 싸기를 했나 한 번씩 목돈이 훅훅 나가버리니 저나 남편이나 일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 친정엄마가 제 딸을 봐주셨어요. 저희 애는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안 다닌 곳이 없었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거의 학원만 보냈던 것 같아요. 가끔씩 아이가 아프거나 제가 못 봐줄 때가 있을 때면 친정엄마에게 부탁했었죠. 잠깐 맡기는 것인데도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애가 훌쩍 커서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나 저나 젊었을 때 딸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준 것 같은 미안함에 결혼할 때 딸을 해달라고 하는 건 다 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딸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결혼했을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시집가서 미움 안 받으려면 예단 신경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모님들 이불도 한 채씩 보내드렸으면 좋겠는데 예단비로 3천만 원이나 보내는데 친척들 이불까지 돌리자고?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엄마는 내가 시집가서 구박받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랑 아빠나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일하느라 돈 많이 벌었잖아. 한 명 있는 딸 시집 가는데도 돈 아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너무 무리하게 결혼 준비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에 딸에게 몇 마디 툭 던졌는데 딸 결혼시키는데 돈 아낄 거냐고 한 소리 하더라고요. 어차피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줄 생각이었기에 돈이 아깝진 않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거든요.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게 아니라 시댁에서는 너한테 뭐 가방 하나라도 사줬어? 예물 받은 것도 하나 없잖아. 네가 결혼하자고 피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까지 다 맞추나 싶어서 하는 말이지. 우리가 이 정도로 해줬으면 시댁에서도 뭐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거야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도와주는 게 어렵다고 해서 내가 우리 부모님이 다 해줄 거라고 말해놨으니까 그러지. 딸은 저희와 상의도 하지 않고 저희 쪽에서 결혼 준비를 다 해주는 것으로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거실에 앉아있는데 딸이 옆으로 슬그머니 오더라고요. 사실은 시댁에서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저번에 어머님 한번 뵙는데 괜히 나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그렇게 말한 거였어. 미안해 엄마.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네가 원하면 내가 괜찮은 애 알아봐 줄까? 엄마 주변에 너랑 비슷한 나이대 애들 중에 괜찮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까지 해서 걔랑 결혼할 필요가 있어?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엄마도 몇 번 봐서 알잖아. 자성하기도 하고 얼마나 날 많이 챙겨주는데. 너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당연히 네가 예뻐 보이겠지? 그 정도도 안 하면 결혼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엄마가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엄마도 알다시피 나 회사 취업하고 나서 친구들이랑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랬잖아. 그래서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는데 오빠가 나이가 차서 어머님이 빨리 결혼하셨으면 하는 것 같아. 예전에 제가 TV에서 아이들의 행동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생긴 결핍이
성인들의 행동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나랑 남편이 딸아이 어린 시절에 많이 없어서 우리 딸아이가 더 일어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들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딸이 해달라고 한 시댁 이모님들의 이불은 물론이고 시누이 가방, 사위는 백화점에서 정장 2벌에 맞춰줬습니다. 그러니 딸이 저에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번에 시댁에 보내준 예단이불 보고 시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하셔서는 너무 좋은 걸 보냈다고 칭찬하시더라고. 엄마 고마워. 엄마가 신경 써서 해줬으니까 결혼해서 잘 살아. 알겠지? 걱정하지 마. 어머님도 내가 마음에 드는 눈치더라고. 이번에 엄마 덕분에 점수 많이 딴 것 같아. 딸도 딸이지만 사위도 우리에게 살갑게 굴었기에 둘이 잘 살면 되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딸아이를 결혼시키고 나니 제가 할 일이 끝났다 생각했는지 몸이 한 군데씩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자주 아프긴 했는데 언제부턴가는 잠을 자지도 못하게 아프더라고요. 남편은 이런저런 보더니 아픈 거 참지 말고 병원에 가보라고 하길래 저도 하루 시간 내서 병원에 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회전근개가 파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어깨가 많이 아프다 생각했는데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바로 움직이긴 어려울 것 같아서 병간호 해줄 사람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때 마침 결혼한 딸도 임신 준비한다며 휴직한 상황이라 딸에게 병원에 좀 와달라고 부탁했죠. 생활하는 것 정도 도와주는 정도의 간병이었거든요. 그래서 무리 없이 딸이 도와주겠다 싶었는데 딸이 하는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도 내가 집에서 노는 것처럼 보여? 나 임신하려고 병원 다니고 지금 운동하느라 바쁜 거 몰라? 내가 엄마 병시중을 어떻게 해? 병시중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엄마 옆에서 조금씩만 도와주면 되는 거야. 그게 병시중이지 뭐야. 엄마까지 이러면 나 스트레스 받아서 아예 못 가는다고. 안 그래도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엄마까지 일해야겠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옆에서 딸의 목소리를 같이 듣고 있던 남친이 전화를 뺏어서 끊어버리더니 자기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회사에 휴직을 내든 사표를 쓰든지 해서 당신 병가로 해줄 테니까 딸 자식한테 연락하지 마. 어디 엄마가 아프다는데 성질을 부려. 됐어. 당신이 무슨 병가도를 한다고. 그냥 사람 쓸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결국 저는 병간호 해줄 사람을 구했고 입원해서 몸 회복하고 있는 동안 딸은 딱 한 번만 병문안을 왔습니다. 와서는 먹을 거 없냐 덥다고 하면서 불평만 하고 갔어요. 그렇게 저 혼자 적적하게 병원에 있는 동안 제일 자주 와준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직장 동료였습니다. 저보다 1살 많은 동료 언니였죠. 딸 때문에 속상한 마음 털어놓을 때도 있었어요. 내가 어릴 때 신경 못 써주긴 했지만 그것도 다 지 위해서 그런 거잖아. 근데 어떻게 엄마가 아프다는데 귀찮다는 듯이 행동하고 내가 사정사정해야 겨우 한 번 와주더라. 그리고 와서는 얼마나 불평만 하던지. 자식은 품 안에 있을 때나 자식이지. 이제 너 인생 살아. 자식도 결혼했잖아. 괜히 자식한테 기대하면 상처만 받아. 내가 얘 결혼할 때 해준 게 얼만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겠다 생각한 거지. 그리고 그냥 서운해서 그렇지.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아프다는데 슬쩍 와서 얼굴만 비추고 가고 사위는 오지도 않았어. 언니는 저를 토닥여주며 위로해줬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회복은 빠르게 되는 편이라서 생각보다 입원을 많이 하진 않고 퇴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일을 시작한 지 반년 정도 됐나. 그때 제 병실에 제일 많이 와줬던 동료가 갑자기 암 판정을 받게 됐어요. 다른 병원도 가봤어? 오진의 수도 있잖아. 언니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데 암이라는 게 말이 돼? 그러게 말이야. 너는 건강검진 같은 거 미루지 말고 받아. 내가 돈 버는 게 중요해서 나를 못 챙겼더니 암이 생겼더라고. 제가 입원했을 때 제일 자주 와주던 동료 언니가 암 판정을 받았다는 것도 충격을 받았는데 다른 암도 아니고 췌장암이라 어떻게 해줘야 되나 싶었어요. 자주 면회도 가고 챙겨주려고 했는데 결국 언니는 몇 달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나기도 했고 정말 신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데려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15년이나 같이 일했기에 누구보다 친하게 지냈던 동료였는데 이렇게 떠나보내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너무 바쁘게 달려오기만 한 것 같다고 말을 하며 이제는 좀 쉬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동료 언니를 떠나보내며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알았기에 제 선택을 존중해줬어요. 이제는 나를 돌아보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 언니 보내고 나서 내가 진짜 후회되는 게 뭔 줄 알아?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그 언니가 여행 가자고 한 걸 한 번에 못 들어줬어. 이렇게 떠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다음에 하면서 미뤘네. 당신도 그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갈 줄 몰랐잖아. 그동안 당신 고생 많았어. 이제라도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이제 우리가 자식을 책임져야 되는 것도 아니니 당신도 일 정리하고 같이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자. 당신이랑 나 둘 다 정신없이 살아왔잖아. 우리 이만하면 됐어. 나는 계약한 기간 조금 남았으니까 그것만 마무리하고 정리할게. 사람이 없어서 나한테 연락한 거였는데 내가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잖아. 그렇게 저는 일을 정리하고 남편은 남은 기간까지만 더 일해주기로 했습니다. 친구들과 연락해서 같이 놀러도 다니고 저희 집에 초대해서 놀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을 안 해서 삶이 무료해지면 어떡하나 고민도 많이 되고 이러다 우울증 오는 건 아니겠지 싶었는데 다행히 하루하루를 즐거운 시간들로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몸은 어때? 이제 다 나은 거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 거지? 내가 언제 너한테 몸 아프다고 한 적이 있었어? 나 지금 아픈 곳 없는데. 엄마 저번에 수술 받았잖아. 아프다고? 그거 말하는 거지. 이제는 괜찮지?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게 벌써 1년 전이야. 이제는 괜찮아졌지?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딸이 제 몸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데 물어봤고 얼마 안 된 일도 아니고 1년이나 지난 일이었기에 갑자기 왜 그러나 싶었어요. 기침하고 그런 건 없고 요즘 감기 때문에 기침하는 분들 많아졌다고 하던데 엄만 그런 건 따로 없는 거지? 그리고 몸도 다 나은 거 맞지? 아니 얘가 왜 이래? 다 나은 거 맞다니까. 이제 괜찮아. 엄마가 갑자기 일도 안 하고 쉬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럼 잘 됐다. 우리 애 좀 봐줘. 딸이 왜 이렇게 내 건강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손주한테 병 옮길까봐 괜찮냐고 물어본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 건강이 괜찮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애를 맡기려고 한 거죠. 순간 기분이 확 상해서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딸이 먼저 앓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누구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어. 내가 애 낳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 그런가. 손목에 건초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근데 생각보다 심해서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대. 그리고 이것뿐만이면 말을 안 해. 허리도 얼마나 아픈지 디스크일 수도 있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치료받으려고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야. 너희 시댁은 뭐 하고 그때 너 애 낳으면 거기서 다 봐주겠다고 한 거였잖아. 그래서 일부러 시댁 근처로 신혼집 잡은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지금 시어머니랑 시아버지 여행 가셔서 안 계시기도 해서 엄마한테 연락한 거지. 언제 올라오시는데? 거기는 애를 봐준다고 했으면 제대로 봐줘야지. 여행을 가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병원 가는 것 때문에 손자를 맡아달라고 하는 것이었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면 어려웠겠지만 마침 쉬고 있었으니 다음날 오라고 했죠. 다른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와서 저를 보고는 회사에 휴가를 낸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오늘 하루만 휴가 낸 거야? 엄마 회사는 휴가가 얼마나 있어? 많이 남았어? 좀 더 쓸 수 있나? 어머님이랑 아버님 여행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엄마 이제 회사 안 다녀. 엄마랑 친하게 지냈던 수정이 이모 기억나? 그 이모가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최정암으로 먼저 갔잖아. 그거 보니까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싶은 마음도 들고 그래서 엄마도 뭐하러 그렇게 아둥바둥 사나 싶은 마음에 회사 정리했어. 엄마는 회사를 그만뒀으면 나한테 알려줬어야지. 근데 휴장암 정도면 병원비 많이 들어. 거기는 자식들 몇 명이나 있어? 딸은 듣는 척도 하지 않고 병원비는 얼마 들었냐? 자식들이 내준 거냐? 이런 것들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그러면 안 된다는 듯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야. 관리 못하면 그 부담을 다 누가 지겠어. 자식들 갈아서 부모 병원비 내는 거야. 엄마 아빠는 보험 들어놓은 거 있지. 나 애 키우느라 빠듯해서 돈 없는 거 알지? 나중에 병원비 없다고 돈 달라는 소리 하지도 마. 그 소리를 듣는데 내 딸이 아니라 왼수 같아 보이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날부로 손주는 그만 봐주기로 했고 앞으로 내가 아프더라도 절대 딸에게는 힘들단 소리 꺼내지도 말아야겠다 생각했죠. 그러면서 내가 더 나를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건강이라는 게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챙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꼬박꼬박 운동도 다니려고 했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딸이 제가 회사를 안 다니는 걸 알게 됐을 때부터 우리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또 어딜 나갔어? 회사도 안 나가면 집에만 그냥 붙어있지. 뭘 그렇게 돌아다녀? 넌 왜 말도 없이 왔어? 오늘 엄마 저녁이나 돼야 들어갈 건데. 뭐, 다른 엄마들은 딸이 힘들까봐 친정 와서 애 맡기고 가라고 하는데 엄마는 어떻게 엄마 생각만 해? 나 이따 병원 가야 되니까 빨리 집으로 와. 이렇게 갑자기 오라고 하면 어떡해? 네 시부모한테 맡겨. 나는 못 봐줘. 저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찾아왔기에 다음부터는 연락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딸이 제 말에 서운했는지 대답도 안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저희 집에 와서는 툴툴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나보다 사람들 만나는 게 더 중요해. 내가 그냥 애를 봐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파서 애 맡기려고 한 거잖아. 그래서 내가 애 안 봐준다고 했어? 너 병원에 갈 때는 내가 봐주려고 하잖아. 근데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나도 약속이 있는데. 다른 엄마들은 딸이 힘들까봐 먼저 손주 봐주겠다고 하는데 엄마가 돼서 너무한 거 아니야? 결국 어제 엄마 때문에 다 병원도 못 갔잖아. 내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다들 엄마가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 딸은 어제 일을 꺼내면서 자기 친구들도 다 엄마인 저를 욕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손주 안 봐주는 엄마라고 친구한테 얘기하고 다닌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딸한테 애 낳으라고 닥달한 것도 아니었고
애 나오면 봐주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혼자 서운해하는 모습에 딸에게도 내 인생도 있다고 얘기해줬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너 다 키워서 시집까지 보냈으면 내 할도리는 다 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 애 봐주려고 회사 안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 어쨌든 회사 안 다닐 때 딸 위해서 손주 좀 봐주면 안 돼? 내가 오죽했으면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겠어. 딸은 서운한 티를 냈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딸은 제 말을 듣고 문을 쾅 하고 닫고 나가버렸어요. 애 낳고 힘들어서 더 그런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딸의 애를 봐줄 생각이 있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 더 이상 손주 데리고 집에 오지 않겠지 싶었는데 딸은 아무렇지 않게 저희 집에 와서는 살갑게 물기 시작했어요. 저번에 엄마 보니까 우울해 보이더라고. 우리 동네에 맛집이 하나 생겼는데 엄마도 좋아할 것 같아서 사왔어. 딸도 나에게 미안했는지 이것저것 먹을 걸 사들고 왔고 딸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밀어낼 수 없어서 딸이랑 같이 둘이 손주를 봤습니다. 근데 하루는 차에 물 가지러 간다고 하면서 나가서는 한참이 지나도 안 올라와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지도 않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손주를 들쳐업고 내려다보기도 하고 주차장까지 내려갔다 왔는데 딸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사위한테 연락해도 우리 집에 온 사실만 알고 있지 어딜 간다고 했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손주를 보고 있었는데 3시간이 지나서야 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는 어디 갔다가 이제 와? 그리고 잠깐 차에 다녀온다며? 너 이런 식으로 애 맡기지 마라. 내가 네 애 봐주려고 직장 그만둔 것도 아니고 네가 좋아서 낳은 애를 왜 계속 나한테 맡기려고 해? 제가 호통치며 따끔하게 한 소리 했는데 딸은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저한테 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숨을 쉬어야 되지 않겠어? 하루 종일 애랑 붙어 있는데 엄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엄마가 진작 애 봐준다고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도 않았어. 그럼 네 신랑한테 맡겨야지. 왜 나한테 와서 그래? 그리고 얘가 너를 얼마나 찾아는 줄 알아? 연락도 안 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는 애 처음 키워보는 거잖아. 엄마는 나를 키워봤으니까 더 쉬울 거 아니야. 아, 나도 제대로 안 키워서 잘 못 키우는 거야? 그럼 나한테 더 미안해서라도 애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딸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내뱉고는 손주를 데리고 저희 집을 나갔습니다. 딸이 결혼하면 엄마 마음을 알아서 사이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딸은 돈봉투를 들고 사위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냥 맨입으로 부탁하는 거 아니야. 용돈 드릴 테니까 우리 애 좀 봐줘. 정우님, 요즘 이 사람이 애 보는 게 힘든가 봐요. 그래서 말인데 좀 저희 애 좀 맡아주실 수 없을까요? 와이프가 그러는데 장모님도 일 그만두고 집에서 계신다고 들었어요. 사위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며 봉투를 내밀길래 확인해봤습니다. 안에는 2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보란듯이 돈을 꺼내서 바닥에 펼쳐놨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주고 애를 얼마나 봐달라는 건데 오늘 하루 봐달라고 하는 거야? 하루에 20만 원을 어떻게 줘? 매일매일이 힘들면 일주일에 3번이나 주말에 봐줘. 나랑 남편이랑 쉬기도 해야 되고 우리 둘만의 시간도 필요하잖아. 그렇게 못해. 내가 저번에 너한테도 말했잖아. 엄마 몸도 안 좋고 애 봐주려고 회사 그만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온종일 봐주는 게 어려우면 반나절이라도 봐줘. 그럼 되는 거지? 딸은 반나절만 봐달라고 하면서 바닥에 놓인 20만 원 중 10만 원을 가져갔어요.
하루 봐주는 걸로 20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3번, 그리고 주말에도 봐달라고 하면서 돈 10만 원도 아까워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손주 봐줄 일 없으니 다 갖고 나가라고 했어요. 집에서 노느니 애 좀 봐주면 안 돼.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손주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저희도 장모님한테 맡기는 게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이 정도는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도 다른 엄마들 보고 좀 배워. 너무한 거 아니야? 딸이랑 사위가 한편이 돼서는 저보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순간 혈압이 확 올라서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더 이상 같이 있으면 무슨 일이 나겠다 싶은 생각에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딸은 밖에서 큰 소리로 엄마가 돼서 너무한 거 아니냐고 고래고래 악을 질렀고, 사위도 어머님 이러시는 건 아니죠 하며 거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안방에 있으니 딸과 사위 둘 다 구시렁거리며 집을 나가더라고요. 얼마 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고 제가 안방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는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뭘 그래? 몸이 또 안 좋아? 일어나 봐. 얼굴은 또 왜 이렇게 하얗게 질렸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지금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어. 무슨 일이 있었어? 갑자기 왜 그래? 일어설 수 있겠어? 남편에게 딸과 있었던 일을 말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고자질하는 기분도 들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컨디션이 안 좋다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부축해줘서 같이 거실에 나갔는데 바닥에 속이 빈 봉투가 하나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그 봉투에는 엄마 딸이라며 글자가 적혀 있었고, 그걸 보는데 나한테서 빼갈 건 다 빼가는 딸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찰나 남편이 그 빈 봉투를 잡고는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이 봉투는 뭐야? 아까 딸이랑 사이가 와서는 애 봐달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봉투를 내미길래 얼마나 들어있나 봤더니 20만 원 들어있더라고. 하루에 봐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2-3번씩 봐주고 주말에도 봐달라고 하면서 20만 원 주길래 내가 못 봐준다고 하니까 그럼 10만 원 줄 테니 반나절만 봐달라고 했던 거야. 근데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안방으로 들어와 버리니 안에 있던 돈만 쏙 챙겨갔네. 뭐? 걔네들이 그러는 걸 그냥 두고 본 거야? 아니 그걸 왜 가만히 보고만 있어? 저번부터 내가 겨루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뭘 어떻게 하게. 그리고 이제 그냥 딸 없다고 생각하고 안 보고 살면 되는 거지. 당신까지 나설 필요 없어.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난 이 꼴 보고 그냥 못 넘어가니까. 남편은 씩씩거리며 집 밖으로 나갔고 저는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애 아빠인데 무슨 일이 있었겠나 싶었어요. 남편이 나가고 난 후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제야 속이 시원해. 갑자기 전화해서는 다짜고짜 그렇게 말하면 내가 알아들어? 엄마가 뭐라고 했길래 아빠가 갑자기 찾아와서 전세금 돌려달라고 하는 거야. 엄마가 애 안 봐준다고 해서 그냥 나왔잖아. 전세금? 너희 아빠가 전세금까지 해줬어? 그게 얼만데? 딸의 말을 들어보니 남편이 저 몰래 딸한테 전세자금을 빌려줬더라고요. 그것도 2억이나 되는 돈이었고 남편은 제가 딸 결혼할 때 이것저것 많이 챙겨줬기에 전세자금을 해줬단 얘기는 저에게 따로 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딸이 저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는 찾아가서 전세금을 돌려달라 한 것이었죠. 한 번은 딸이랑 사위가 저희 집에 와서 이런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조만간 전세 끝나는데
이번에 전세 연장을 해야 되나 아파트로 이사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 요즘 주변 사람들 보니까 다들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것 같긴 하던데. 아무래도 아파트가 편하지. 그리고 똘똘한 거 하나 잘 골라서 살면 평생 살기 좋잖아. 이왕 사는 거 아파트 장만해서 들어가. 애도 있으니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야지. 그게 마음대로 되면 좋지. 돈이 문제지. 엄마 아빠가 좀 도와줄 수 있나? 그때 전세 계약이 얼마 안 남아서 딸은 집을 알아본다고 했고 남편은 그런 딸에게 돈을 알아봐 준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지경이 됐으니 남편은 돈을 해주긴커녕 이전에 해줬던 전세금 2억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었어요. 딸이 살고 있는 전세금 2억을 저희가 가져오면 딸은 갖고 있는 돈이 없었으니 저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친 거였죠. 그 순간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제가 통화하는 모습에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너 때문에 너희 엄마 쓰러질 뻔했어. 너 다시는 너희 엄마한테 전화하지 마. 그리고 집주인한테 전세금 돌려달라고 말해놨으니 니들 살 길 이제 니들이 알아서 찾아. 다시 한번 찾아와서 네 엄마 쓰러지면 딸이라도 가만 안 둘 줄 알아. 남편이 단호하게 행동하니 딸은 집에 와서 싹싹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내가 애 키우느라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빠가 알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손주 보면서 보람 느끼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희가 장모님 건강 해치려고 그렇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기도 하고 장모님께 용돈 챙겨드릴 겸 그렇게 한 거죠. 엄마 일도 안 하고 그러다 우울증 걸리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엄마 생각해서 남편 말대로 용돈도 챙겨줄 겸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야. 딸이랑 사위는 제 생각해서 애 봐달라고 한 거란 식으로 얘기했지만 남편은 들은 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딸이 저에게 와서 아빠 좀 어떻게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내가 힘든데도 엄마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거 사가지고 왔었잖아. 아빠한테 말 좀 잘해줘봐. 엄마도 애 낳아봐서 알잖아. 애 낳으면 원래 기분도 오락가락하고 그러잖아. 네가 애 낳을 때 너한테 허락받고 낳았어? 아니, 하다못해 내가 너한테 애 낳으란 소리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 너희 둘이 잘 사는 게 효도라고 말했지? 근데 이제 와서 내 생각을 해서 애를 맡겼다고? 내가 너한테 힘들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내가 진짜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 오죽했으면 내가 엄마한테 그러겠어. 이러다 진짜 내가 엄마보다 먼저 쓰러질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거야. 너 보험은 잘 들어놨지? 건강관리 못하면 그거 다 부모한테 부담 지우는 거야. 난 미리 말하지만 너한테 쓸 돈 다 썼다. 앞으로 너한테 지워줄 돈 없으니 네 앞가림은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딸에게 단호하게 얘기하자 딸이 갑자기 존댓말까지 써가며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진짜 내가 잘못했어요. 아무리 내가 몸이 안 좋아도 엄마한테 그랬으면 안 되는데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 아빠가 당장 전세금 뺏어 가져가면 우리 길거리에 나 앉아야 돼. 그럼 시댁에 들어가 살던가 작은 집 하나 월세로 구해서 살아. 없으면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 빌게요. 엄마가 무릎 꿇고 빌라고 하면 빌게. 엄마 손주도 생각해줘야지. 지금 우리가 우리 둘만 생각해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딸의 말을 들어줄 일 없고 얼굴 볼 일 없다 생각해서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딸은 자기가 할 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본인의 사과를 안 받아주니 갑자기 딸 눈빛이 돌변해서는 저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엄마 돈 있다고 딸한테 갑질하고 싶은 거야? 난 그래도 엄마한테 용돈 챙겨드리려고 한 거였어.
용돈. 일주일에 애를 두세 번씩 봐주는데 한 달에 20만 원 주는 게 용돈이니? 그건 그냥 잡치야. 어디 가서 그렇게 사람 구해봐라. 어떤 사람이 네 애를 봐주겠어? 이번에 너희들 하는 꼴 보니까 알만하다. 나도 이제 딸 없다 생각하고 살 거니까 찾아오지도 마. 남편은 그걸 왜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냐며 딸이랑 사위를 저희 집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저보고 당장 부동산 가서 집부터 내놓자고 했습니다. 저희 둘이서 살 만큼은 벌었고 지금 살고 있는 집 또한 집값이 많이 올랐던 상황이라 당장 집을 내놔도 손해보는 게 없었죠. 생각보다 집도 빨리 팔려서 정리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 팔았다는 소리를 들은 딸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집 정리했다며. 내가 찾아보니까 이 집 시세도 많이 올랐던데. 그럼 엄마 아빠 돈 부족한 것도 아니니까 우리 전세금 1억만 줘요. 2억은 달라고도 안 할게. 그리고 저번에 애랑 같이 거리에 남게 생겨서 그런 거였어. 누구신데 저희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1억 같은 소리라고 그러세요? 이번 달 말에 돈 안 보내면 변호사 써서라도 돈 받아낼 거니까 한 푼도 빼지 말고 보내세요.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그리고 무슨 나한테 존댓 말이야? 딸은 울며 불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죄송하다고 3위까지 와서 사정했지만 더 이상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딸한테 전세금 2억 돌려받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변호사까지 써야 되나 싶었는데 그 전에 돌려주더라고요. 누군가는 저를 보고 어떻게 딸한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 싶으실 거예요. 이렇게 간이고 쓸개고 다 퍼주다가는 딸은 저를 생각해서 챙겨주는 거 하나 없는데 제가 무리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손주를 맡기러 왔을 때 딸의 모습과 말투 등은 어제처럼 생생하거든요. 딸이 저를 조금이라도 엄마라 생각했으면 그러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 또한 딸을 제 인생에서 정리하는 과정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강원도에 일이 있다고 하는데 당신 거기서 한번 살아볼래? 바다도 가깝겠다. 당신 고기보다는 해산물 좋아하잖아. 거기서 살아보고 괜찮으면 거기에 자리를 잡던가 하지 뭐. 당신은 또 일을 하게. 그냥 쉬고 나랑 같이 여행 다니자니까. 나는 오히려 쉬면 몸에 병이 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아직 불러줄 때 있을 때 부지런히 다녀야지. 그럼 나 일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게 저희는 아무 연고지도 없는 강원도에 정착하게 됐어요. 속초가 가까운 곳이라 그런지 심심할 때마다 바다 보러 가는 것도 좋더라고요. 먼저 보낸 동료도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 동료가 바다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바다를 볼 때마다 그 동료가 생각나서 내시울이 붉어질 때도 있지만 동료 덕분에 제 인생을 차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요즘은 남편이랑 제2의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남편 출근한다고 하면 제가 손수 도시락도 싸주거든요. 이건 뭐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디서 배웠어? 요즘에는 어디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니야. 유튜브에 얼마나 자세히 나와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한 것 같더라고. 이제라도 잘 챙겨 먹어야지. 내가 도시락 싸갈 때마다 사람들이 그런 마늘 어디서 얻었냐고 물어보잖아. 오늘도 애들이 다 부러워하겠네. 이 나이에 요리하는 재미를 들려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데 남편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확실히 건강은 잘 챙겨 먹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남편이랑 같이 바닷가 거니면서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며 신나게 웃으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있었는데 안 보고 산다고 해도 서운하진 않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해줄 수 있는 만큼 다 해줬기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자식 농사도 제대로 못 지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자식한테 다 퍼줘봐야 남는 거 하나 없을 수도 있고 내가 힘들어질 때 나를 짐처럼 생각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남편이랑 같이 건강검진도 하러 갔는데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가 둘 다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나이 먹고 경치 좋은 곳 찾아다니면서 사는 것 같아요. 성실하게 출근하는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제 인생 살아보려고요. 그동안에 일하느라 제 인생을 못 즐기고 살았는데 이젠 저만 생각하며 지내려고 합니다. 이만 제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건강검진도 미리미리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벨라디였습니다.